형 누나들, 트럼프 관세 대법원에서 박살났습니다. 1년 전 세계에서 거둬간 최대 1750억 달러, 한화로 약 240조 원, 미국 대법원이 통째로 위법 판결을 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트럼프가 그날 바로 플랜 B를 꺼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형 누나들이 카드로 1년간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갑자기 카드사에서 죄송합니다, 그거 전부 잘못 청구한 거였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금액이 240조 원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자, 오늘은 이 판결이 정확히 뭔지, 형 누나들 수출주와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꺼내든 플랜 B는 뭔지,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법이 뭔지부터 알아야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법으로 관세 부과하는 건 안 된다 고 찍은 법, IEPA라고 해요. 플레임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1977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의 원래 목적은 뚜렷해요. 외국의 적대국 자산을 동결하거나 테러 자금을 차단하거나 이런 비상 상황에서 금융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이에요. 비유하자면 경찰이 범죄자 통장을 묶어버리는 권한이지 일반 시민한테 세금을 왕창 매기는 권한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진 지 50년 동안 관세에 사용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반세기 동안이요. 아무도 안 했던 걸 트럼프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잠깐 여기서 그럼 닉슨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닉슨이 쓴 법은 IEPA가 아니라 TWEA, 적국통상법이라는 완전히 다른 법이에요.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닉슨이 쓴 건 TWEA였고 IEPA는 오히려 그런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뭘 했냐면요, 멕시코에서 펜타닐이 들어온다,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이걸 전부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한 다음에 IEPA를 근거로 세계 곳곳에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기본 10%, 무역 적자가 큰 나라에는 25%, 중국에는 최대 145%까지. 여기서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5년 4월 2일 한국에도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 들고 계신 분들 그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섰고 2025년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나왔어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하나로 약 4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480조 원의 구조를 보면 현금 투자가 2천억 달러, 조선 협력이 1,500달러예요. 현금 투자도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걸어서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죠. 사실상 10년 걸쳐 돈 줄 테니 관세 좀 깎아달라는 거래였던 겁니다. 근데 2026년 1월에 트럼프가 다시 한국을 압박합니다. 국회가 투자 이행 법안을 통과 안 시켰으니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 돈 주겠다는데도 계속 맞는 이 상황, 진짜 답답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6대3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IEPA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사건명이 러닝 리소시즈 대 트럼프예요.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직접 다수 의견을 썼는데 핵심 논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관세는 세금이다. 세금을 걷는 권한은 헌법 제1조에 따라 의회에 있다. 대통령이 아니다. IEPA에 있는 수입 규제 권한은 관세 부과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의 상권 분리 원칙을 그대로 들이대서 철퇴를 내린 겁니다. 재미있는 건 반대 의견이에요. 반대에선 캐노버 대법관은 닉슨도 비슷한 법으로 관세를 부과했고 그때도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했다고 반박했어요. 근데 다수 의견은 그건 TWEA였고 IEPA와는 다른 법이다. 의회가 IEPA와 관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았다고 잘랐습니다. 보수 쪽 고서치, 베럿 대법관까지 다수 쪽에 섰다는 게 이 판결의 무게감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가 바뀌냐? 첫째, IEPA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가 전부 무효예요. 한국 15%, 중국 최대 145%, 멕시코, 캐나다 펜타닐 관세까지 모조리 무효. 둘째,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한국 기업만 약 6천 곳입니다. 단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환급이 내일 당장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야 하고 법적 공방이 붙으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받을 권리는 확보됐다. 다만 언제 받느냐는 아직 미정.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업별로 쪼개볼게요. 자, 여기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상호관세 15%, 무효화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작년에 현대차가 관세로 4.1조, 기아가 3.1조, 합산 7조 원 넘게 영업이익이 깎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자동차 안보관세라고 해서 232조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그대로예요. 이건 다른 법이라 이번 판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관세가 0%가 된 게 아니라 상호관세만 제거된 거예요. 여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현재 무관세 품목이에요.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투자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간접 압박은 여전합니다. 2차전지, 바이오 쪽도 대미 수출이 있는 업종이라 상호관세 제고로 간접 수혜가 예상되고요. 반면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232조 안보관세가 여전히 붙어 있어서 이번 판결 수혜에서는 빠집니다. 여기도 구분이 필요해요. 쉽게 정리하면 상호관세 제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진 거고 안보관세는 아직 검문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톨게이트는 없어졌지만 검문소는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형 누나들이 진짜 궁금한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형 누나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 그래서 내 지갑은 뭐가 달라지는데? 이걸 짚어볼게요. 먼저 환율, 판결 직후에 달러가 약세로 갔어요. 달러 인덱스가 한때 97.8 부근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446원대로 마감했습니다. 관세 환급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를 눌렀어요.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쪽이지만 새 관세 변수가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에요. 주식시장은요, 뉴욕 증시에서 다우, S&P 500, 나스닥이 일제히 올랐어요. 관세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됐다는 안도감이에요. 한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전자, 2차전지, 바이오 쪽이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물가는요, 솔직히 당장 마트 가격이 확 내려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관세 무효화로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체감은 작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하나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많이들 질문하시는 건데 나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은 아니에요. 관세는 수입 기업이 낸 거라서 환급도 기업이 받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직접 돌아오는 건 없어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요, 트럼프의 대응 속도예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날 트럼프가 준비해두었던 플랜 B를 꺼냅니다. 무역법 122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122조가 뭐냐면 1974년 무역법에 있는 조항인데 대통령이 무역 수지가 심각하게 나쁠 때 임시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최대 부과 가능한 세율이 15%고 유효기간은 딱 150일. 150일이 지나면 의회가 연장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법도 1974년에 생긴 뒤로 50년 넘게 단 한 번도 관세에 사용된 적이 없어요. IEPA랑 똑같아요. 또 최초 사용. 잠깐 정리하면은 50년 동안 아무도 안 쓴 법 A를 관세에 가져다 쓰다 위법 판정 받으니까 50년 동안 아무도 안 쓴 법 B를 바로 꺼내든 거예요. 이 법 B도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도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서 타깃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인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망 사용료 문제, 이런 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근거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했던 480조 원 투자도 껄끄러워졌습니다. 원래 상호관세 15%로 깎아주면 480조를 투자하겠다는 조건부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상호관세 자체가 불법 판정을 받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불법 관세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왜 우리가 투자해야 하나? 라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반면 미국은 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투자 안 하면 더 세게 간다고 할 수 있죠. 협상 카드가 바뀐 거지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형 누나들. 이번 판결은 미국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통상 판결이에요. 대통령이 50년간 아무도 관세에 안 쓴 법을 꺼내서 세금을 매겼는데 대법원이 세금은 의회만 거둘 수 있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미국 헌법의 삼권 분립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상호관계 무효와 환급 가능성이라는 기회가 생겼고 동시에 10% 글로벌 관세와 301조 조사라는 새로운 위협도 따라왔어요. 한쪽 문이 열리면 다른 쪽 문이 닫히는 게 국제무역이에요. 확실한 건 형 누나들 자산에 영향을 주는 이 관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판결 한번 났다고 끝났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복잡해지는 구간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